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반값까지 떨어진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5억짜리 아파트가 무려 2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계속적으로 경매 추천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정말 가성비 있게 원데이로 권리 분석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 특강과 함께 9월달 경매 현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9월 29일 일요일날 강남에서 원데이 특강으로 2시간 동안 경매 사례들과 실제로 같이 해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프콘 구독자분들은 무료고요,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3만원의 참가 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 참고를 주시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권리 분석부터 해가지고 얼마를 쓰면 되는지 추천 입찰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미추홀구 하객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인천지방법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할 만한 동네예요. 미추홀구 하객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층수는 낮습니다. 3층이에요. 감정가는 4억 9,900에서 최저가 2억 4,400에 반값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면적은 127제곱미터 45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총 층수는 15층이고요 15층 중에 3층이니까 층수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존연식은 95년식으로 구축 아파트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평수가 대형 평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투자를 하실 분이나 혹은 실거주자분에게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구축 아파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1층에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교체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도어락만 예전 도어락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쭉 사진을 보시면은 구축 아파트의 그냥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여기 301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구조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정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정보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510세대로 완전히 큰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지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차 대수는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에요. 세대당 0.92대로 절대적인 양은 당연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94년식에 지어진 아파트 물건 치고는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평수의 물건이었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식 물건입니다. 여기 또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이라는 것도 무척이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베이 구조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분석인데요, 이쪽 아파트 물건입니다. 여기 인천지방법원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 아파트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은 이쪽은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축소를 해서 보시면은 학군 같은 경우에 여기 초등학교, 여기도 초등학교, 이쪽은 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주로 초등학교가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법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우체국도 같이 위치하고 있고 조금 걸어서 나가면은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이 다시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이쪽이 대부분 신동아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 물건들의 시세와 같이 연동돼서 당연히 평수에 따른 시세 차이는 있지만 평당가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연식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오래된 건 80년도고 최근에 지어진 건 90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시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세 파악인데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평수의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올해 3개가 거래가 됐네요. 근데 지금 3월달에 거래된 거는 약간 거래 금액이 이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4월달에 3.6억 3층, 1월달에 3.4억 2층 정도가 맞는 시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가 같은 경우에는 12층이 3.6억부터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경매 물건은 몇 층이었죠? 3층이었어요. 층수가 낮기 때문에 이 물건은 조금 보수적으로 시세를 잡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실제로 3억 6천에 거래가 됐어도 호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서는 3억 6천에 거래되기는 약간 어렵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3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시세를 잡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조금 작은 평수의 물건의 시세도 한번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물건이고요, 보면은 2억 5천, 2억 4천, 1층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중층 이상이 2억 8천, 2억 9천까지 거래가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을 제외하고는 2층, 3층이 2억 후반 정도로 확인됩니다. 평수가 25.69평 정도 되는데요, 84제곱미터가 25.69평이었고요
대략 2억 6천 정도를 시세로 한번 잡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나누기 하면은 100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38평 정도였죠. 그럼 곱하기 1000 하면은 3억 8천 정도고, 대형평 쓰기 때문에 조금 가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3억 중반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3억 중반에는 거래가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호가가 조금 낮은 물건이 나와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너무 낮은 평수는 시세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지 아파트들을 볼게요. 다른 단지 아파트를 볼 때는 저는 주로 보는 게 세대수, 주차대수, 연식을 주로 보고요. 그 이외에 뭐 구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는 편이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 97년식이고 500세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84제곱미터 아파트 물건이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도 이 물건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연식이 물론 이게 조금 더 좋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대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로 보면 되고, 아까랑 비슷하게 평당가가 1000만원대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3억 중반 정도가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대략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3층, 2층이 3억 중반 내외로 거래가 됐었고, 12층이 3억 6천인 것으로 봤을 때 조금 가격을 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3억 3천 정도면은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부동산 중개사분한테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거래가 최근까지 없었을 뿐더러 지금 호가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3억 3천 정도로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최저가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 나죠? 거의 8,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찰을 했을 때 아무도 입찰을 안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해야지 입찰을 하시겠죠? 그래서 5번째, 권리 분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갑구를 한번 보시면 임경매 그리고 압류 두 가지 권리의 종류만 확인이 되고요. 을구를 보시면은 조금 많네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 뭐 근질권 이런 건 있는데, 이 13-3, 4는 부기등기라고 해가지고 본등기를 따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말소되면은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저당권은 말소되는 권리죠. 그리고 전세권 있고, 후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낙찰후 말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근저당이 있고요. 네, 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본등기는 임의경매, 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4가지 권리의 종류만 있고요. 이 4가지 다 낙찰후 말소되는 권리들이죠. 이거를 말소기준 후보군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낙찰 후에는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다 말소가 됩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제가 경매 특강 때 전부 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말씀드려 볼 예정이고요. 경매 특강만 들으셔도 앞으로 평생 동안 경매 권리 분석은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여기 아래 3가지부터 보면은 인수해야 되는 게 있나라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즉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까 우리 봤던 후순위 전세권이었습니다. 이 전세권도 대부업체로 보증금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즉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반드시 부동산의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3.3억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층수도 낮고, 그리고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많이 되는 물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2억 8천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외 정도로 쓰시면은 여유롭게 수익이 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건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 혹은 실거주자분께만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4년 9월 11일 수요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